자, 이 시간에는 법률행위 목적 중 가장 중요한 사회적 타당성입니다. 민법 103조죠. 항상 예를 들은 갑과 을이 무슨 계약을 하거나 이러한 법률행위를 할 때 갑과 을의 약정이라는 것은 무슨 계약이나 계약의 내용에서 그 맺은 약정, 특약 등이 민법 103조 사회 질서의 선량한 풍속. 자, 민법 103조에는 선량한 풍속이라는 건 하나의 예고,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면 무효로 한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지만 상당히 중요하다고 늘 강조하고요. 매년 우리 시험에서 사회 질서 위반이냐 아니냐를 묻는 문제가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판례. 법원의 판례로서 이제 판례를 정리해 드리겠지만 판례로서 사회 질서 위반 여부를 논의를 합니다. 그 판례를 공부하셔야 되겠죠. 이 민법 103조는 2번에 보시면 일반 조항 내지 백지 조항, 사회의 어떤 약정이, 어떤 계약이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지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추상적인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확정 개념이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판례가 이러이러한 약정은 사회질서 위반입니다. 이런 약정은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례에 의해서 구체화가 됩니다. 마찬가지 이제 판례를 또 알아두셔야 되죠, 이제. 자, 3번에 민법 103조 위반 행위는 법률행위 목적인 권리 의무 내용이 사회질서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고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률적 우려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 질서적인 조건, 어떤 조건이 붙어 있거나 사회질서 위반에 불법 조건이라 합니다. 이것을 불법 조건이 붙어 있거나 불법인 그 어떤 대가, 불법적인 금전적 대가와 결부되거나 또는 불법의 법률행위가 법률행위 동기가 불법일 때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면 그럼 알려지면 당연히 무효입니다. 무효고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게 4번 첩계약. 우리가 갑과 을이 뭐 첩계약이라 하지만 배우자 있는 남자, 배우자가 있는 법적 부인이 있는 배우자 있는 남자가 어떤 여자와 첩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이 첩계약은 처의 동의 여하, 처가 동의하더라도 처의 동의 얻어서 첩계약을 맺더라도 그건 우리 가족 질서에 사회 질서, 가족법 질서에 위반되니까 당연히 무효죠. 다만 첩관계를 종료, 첩계약 관계를 종료, 불륜관계를 종료하면서 그 첩에게 생활비와 자녀, 특히 첩에게서 태어난 자녀 있죠. 혼외자인 자녀들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겠다는 이런 약정은 유효다라는 게 판례죠. 첩계약 자체는 무효입니다. 또 첩계약을 대가로, 첩관계를 맺는 걸 대가로 무슨 금전이나 아파트를 주겠다. 다 무효입니다만은 첩관계를 단절하면서 생활비나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이런 계약은 또 유효라는 거죠. 그리고 또 법률행위 동기가 무효일 때, 불법일 때, 동기라는 거는 어떤 법률행위를 하게 된 무슨 계약을 하게 된 동기가 불법일 때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알려져야만 무효입니다. 도박을 할 목적으로 도박을 할 목적으로 돈을 빌리는데 돈을 빌리는 사람은 도박을 목적으로 돈을 빌리고 상대방은 저 사람이 도박을 할 목적으로 돈을 빌려간다는 것을 상대방은 몰랐다면 그건 금전, 돈을 빌려주는 계약이 유효죠. 그러나 상대방에게 내가 도박을 하기 위해서 도박이라는 동기, 도박이라는 목적으로 돈을 빌린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했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주었다면 그건 도박을 위한 도박 자금 계약은, 돈을 빌려주는 계약은 상대방도 도박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동기의 불법을 알았는가 몰랐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음, 부동산 이중매매는 따로 여러분 다음 페이지에서 이중매매는 따로 설명드립니다. 갑이 을에게 매매해놓고 매매했던 그 부동산을 제3자 병에게 이중으로 팔았던 걸 다시 이중으로 팔게 되면 원칙은 유효지만 제2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그건 무효가 됩니다. 적극 가담, 적극 권유. 우리 민법에 적극 가담, 적극 권유가 여러 번 나옵니다. 하여튼 제가 민법 시험에서 적극 가담했다, 적극 권유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무효입니다. 이중매매는 따로 설명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사회질서 위반, 어떤 행위가 갑과 을의 약정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무효이면, 이게 무효라면 이건 절대적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니까 누구에게나 선이든 악이든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회질서 위반의 무효는 절대적이니까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선이든 악이든 제3자에게. 또 절대 무효는 절대 추인할 수 없습니다. 절대 무효는 절대 추인할 수 없다는 것을 추인해서 유효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8번입니다.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행위에 이미 이행된 것은 불법 원인급여입니다. 불법을 원인으로 급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반환 청구를 못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도박자금 대여라든가 도박자금으로 알면서 돈을 빌려준 거는 반환 청구를 못합니다. 또 도박판에서 하투판에서 이런 돈은 이미 지급한 거는 반환 청구 안 되죠. 내가 도박판에서 이런 돈을 반환 청구 못합니다. 도박 행위 자체가 무효이지만 또 지급하지 않은 거는 돈을 잃었는데 도박판에서 이런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나중에 그 딴 사람이 이런 사람에게 그걸 지급 안 하면 청구를 못 합니다. 도박 행위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사회질서 위반으로, 특히 첩계약에서 첩에게, 자, 첩계약이 무효니까 첩에게 아파트를 정의했다. 갑이 첩에게 아파트를 주었다면 그건 첩계약이라는 불법을 원인으로 첩에게 아파트를 정여 줬기 때문에 첩이 그 아파트를 반환해주지 않으면 첩에게 가서 반환 청구를 못합니다. 왜? 첩계약은 불법이고 불법을 원인으로 급여했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못하죠. 우리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그 부당이득이 불법을 원인으로 도박자금 첩에게 준 아파트는 불법을 원인으로 급여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반환 청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단 정리하시고, 자, 이제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 행위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례입니다. 자, 먼저 지금까지 대체로 시험에 나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쭉 우리 교재에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는 판례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사회질서 위반이니까 일단 다 무효입니다. 무효죠. 자, 두 가지 형태로 묻죠. 다음 중 판례에 의하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묻는 게 있고, 또 사회질서 위반으로서 유효냐 아니면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질서 위반으로서 참 무효이냐,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유효냐, 이걸 묻는 것도 있죠.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 정리해드린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되는 판례. 자, 첫 번째 보십시오. 첫 번째, 첩계약에서, 부첩관계가 첩계약에서 처의 사전 승인을 받았거나, 뭐 최근에는 거의 없지만 과거에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었죠. 처가 아이를, 자식을 못 낳으니까, 또는 아들을 못 낳으니까 처가 첩을 얻어서 아이를 낳아도 좋다라고 남편에게 사전에 승낙을 했죠. 그런 경우에도 첩계약은 무효입니다. 또 부척관계 종료 등을 해제 조건으로 해가지고 첩에게 첩계약을 유지하고 종료되면 반환한다 라고 하면서 아파트를,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첩에게 아파트를 한 채를 정해했죠. 첩관계를 유지하고 종료되면 반환하기로. 이건 무효니까 첩계약이 종료돼도 반환 청구할 수가 없죠. 불법 원인급여니까요. 다만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그죠? 첩계약이 종료되고 자식들에게 생활비, 교육비, 이런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건 유효입니다. 그건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라고 보죠. 다음 페이지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부부 사이에, 유명한 이 판례죠. 부부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 우리가 대부분 부부관계를 맺을 때 이혼하지 않겠다, 우리 이혼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지만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가 무효라는 거죠. 판례에 의하면 누구나가 이혼할 자유가 있다. 이혼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자유를 억압하거나 그 자유를 구속하면 이게 무효라는 것입니다. 일반 상식과 맞질 않죠. 여러분,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가 무효라는 겁니다. 그게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가. 3번에 이제 공무원들이 직무상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아니면 금전, 뇌물이죠. 공무원들이 이런 뇌물을 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하는 이런 행위들, 그 자체가 당연히 무효죠. 사회질서 위반이고요. 4번, 행정기관에 무슨 진정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리고 그 취하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그에게 급부 무슨 금전을 아니면 무슨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도 무효입니다. 또 하나, 변호사도 아닌 자, 물론 변호사가 나중에 그 형사 사건에서 다음 6번에서 나오지만 변호사가 하는 형사 사건의 성공 보수 약정도 무효지만 변호사 아닌 자입니다.
변호사 아닌 자가 우선 자기가 힘을 써서 성소해주겠다는 조건으로 해서 소송 당사자로 소송물 일부 등을 양도받게 되는데요. 이게 민사소송에서 다음에 변호사가 민사소송에서 성소해주는 조건으로 일정한 금전을 받는 건 유효지만 변호사 아닌 자입니다. 변호사 아닌 자가 이렇게 약정을 하면 그건 무효입니다. 6번 우리 시험에 이제 2006년 7월 16일에 나온 거는 그 전에는 이제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가 형사소송에서 성공보수, 형사소송에서 뭐 석방을 해주거나 보석 구속적부심에서 구속적부에서 심사를 해서 구속을 면하게 해주거나 보석으로 풀어주거나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정하고 성공 보수 약정을 받는데요. 이건 무효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성공 보수 약정 이겨주면 또는 형을 낮춰주거나 보석으로 풀어주면 일정한 금전을 성공 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 무효입니다. 그럼 민사에서는 변호사가 민사 사건에서 100억대 되는 토지를 성공 이겨주면 그중 뭐 30억을 성공 보수로 지급한다면 그건 유효예요. 민사 사건에서는. 이건 형사입니다. 민사 사건은 이겨주면 그 성소 대가에서 또는 성소한 그 전체 액수에서 몇 프로 얼마를 주겠다. 그런 약정은 유효입니다. 민사에서는. 형사 사건에서는 이렇게 성공 보수 약정을 하면 무효라는 게 이제 판례죠. 최근에 나온 판례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시험에 낼 때 2016년이죠. 그 전에는 2016년 이전에는 또 형사 사건에서도 이런 성공 보수를 받기로 약정하는 것은 유효인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판례를 바꿔서 형사 사건에서는 성공 보수 약정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실제로 석방을 조건으로 구속적부심, 보석으로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풀어주겠다고 약정하고 거의 뭐 50억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전에 사건에서 50억을 받고 성공 보수로 풀어주겠다. 물론 이제 풀어주든 풀어주지 않든 그건 결과를 떠나서 형사 사건에서 이렇게 보석 등으로 풀어주겠다는 조건으로 50억을 받는 건 이건 무효라는 겁니다. 무효니까 그 나중에 이제 반환 청구를 해야 되는데요. 그게 불법을 원인으로 또 지급된 거니까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또 그건 이제 불법 원인 고별을 떠나서 형사 사건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자, 7번 법정에서 허위 진술입니다. 또 허위 진술한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으로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나가서 허위 진술을 대가로 무슨 금전, 금은을 교부받기로 하는 약정도 무효. 8번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허위 진술해 줄 것을 대가로 또 무슨 금전을 제공받는 것. 다음 9번 증인이 증언을 해주는 조건으로 일반적 증인이 법정에 가서 증인해 주는 것은 증언하는 것은 그건 유효입니다. 그러나 그걸 대가로 소송 일방 당사자도 통상적으로 우리가 용인이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겁니다. 그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행위, 그런 약정이 무효라는 겁니다.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거. 통상적으로 증인들이 통상적으로 여비를 받거나 교통비, 여비,
일당, 하루 일당 이걸 받는 거는 통상적으로 받는 건 그건 유효입니다만은 통상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부분은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자, 10번은 이중매매입니다. 수증자나 또는 이제 정려, 이중매매, 이중정려에서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행위, 이중매매, 이중정려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이런 정려계약도 무효입니다. 11번 종중재산이 명의신탁이 됐고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배행에 마찬가지 적극 가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거기 10번, 11번, 12번, 13번이 적극 가담입니다. 적극 가담이라는 것은 여기 보십시오. 자, 우리가 민법에서 이 적극 가담이 나오게 되면 대부분이 무효가 됩니다. 자, 10번은 이중매매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 매수인이나 제2 이익청려 받아간 사람이 적극 가담했거나 적극 권유해서 이중매매 받으면 그게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반대로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면 그건 유효입니다. 11번도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을 적극 권유해서 적극 가담해서 처분받아가게 되면 그것도 무효입니다. 12번 피상속인이 제3자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그 사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적극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것도 무효. 13번 취득시효, 우리 물권법에 가면 여러분 취득시효가 완성된 그런 부동산 소유자의 배임행위에 마찬가지 아직 우리가 취득시효는 배우지 않았지만 적극 가담하여 제3자가 매수해 가면 그것도 무효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0번, 11번, 12번, 13번 하여튼 민법 시험에 적극 가담하여 이런 말이 나오면 적극 권유하여라는 말이 나오면 무효입니다. 이 자체가 적극 가담, 적극 권유가 사유질서 위반인 것입니다. 자, 14번 보험 계약자가 다수의 보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사기보험 있죠.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부정한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보험금을 받기 위한 이런 보험계약도 무효입니다. 15번 불법 밀수나 도박 등의 동기가 무슨 행위, 그 돈을 빌리는 금전을 빌리는 동기가 불법적인 밀수나 도박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걸 또 알면서 금전을 대출해 주는 것, 빌려주는 행위도 무효입니다. 자, 밑에 요건 따로 이제 번호가 지금 빠졌습니다만 사찰이 절이 있죠. 어떤 사찰이 절이 존립에 필요 불가결한 재산인 임야를 정려한다. 요것도 무효고요. 요게 이제 번호로 말하면 16번으로 하셔도 됩니다. 다음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이라는 거는 어떤 계약을 요건 17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17번 계약 당사자가 어떤 계약을 위반하면 위약벌 어떤 손해배상을 하거나 하기로 약정하는데 그 위약벌이 너무나 과도하다. 그럼 그것도 사회질서 위반입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요거는 이제 18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번호를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사업자로 무슨 기부금을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무슨 사업과 관련해서 금품을 승인해주나 허가
인가, 성인을 대가로 요즘 언론에서도 정치권에서도 문제가 많이 되는 이런 보도들 보셨죠. 지자체나 지자체장이 무슨 성인, 허가 이런 걸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아니면 이익을, 수익금을 받거나 받기로 하는 약정. 마찬가지 무효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문을 늘 써주죠. 대부분 물을 때 사회질서 위반인 행위를 묻거나 위반으로서 무효인 행위들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행위가 아닌 것. 이건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니까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라면 유효죠. 위반이 아니라면 이건 유효입니다만은. 자, 그러나 유효, 무효를 결론을 떠나서 사회질서 위반이 아닌 경우 다시 정리합니다. 첫째, 관계 당사자 전원 합의가 있거나 물론 합의가 없어도 중간 생략 등기, 물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허가구역이면. 그러나 일반 지역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 위반일 수는 있어도 그러나 일단 유효죠. 사회질서 위반도 아니고 단속 규정 위반으로서도 유효입니다. 그리고 2번, 무허가나 미등기 건물이라도 임대, 매매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허가 건물, 무허가 무슨 어떤 우리 앞에서 했던 허가받지 않은 음식점 이런 걸 차려놓고 무슨 영업행위를 했죠. 그 자체는 유효입니다. 단속 규정 위반으로서 처벌은 받을 수 있지만 행위 자체는 유효인 것입니다. 다음, 다수의 세입자 입주권, 여러분 아파트 입주권 같은 것을 투기 목적으로, 투기할 목적으로 그걸 매수하거나 전매 이렇게 하는 경우 있죠. 그러나 투기 목적으로 했다면 처벌을, 그게 발각이 되면 처벌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매매, 아파트 입주권을 뭐 딱지 그러잖아요. 우리 실무에 가면 여러분 무슨 딱지를 샀다. 불법으로. 그 행위 자체는 유효입니다. 자, 4번. 도박 채무 변제. 도박을 하거나 도박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것은 무효이지만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서 도박에서 잃은 돈을 갚으려고 부동산 처분권을 채권자에게 그 부동산 처분권을 위임해주고 그 위임받은 채권자가 또 그 부동산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 여러분 끊어서 도박은 사회질서 위반이지만 도박에서 잃은 돈을 갚기 위해서 부동산 처분권을 채권자에게, 뭐 채권자라는 거는 도박에서 돈을 딴 사람에게 처분권을 주고 넘겨주고 위임, 그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그것도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유효라는 겁니다.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자, 5번.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처에게, 이 말은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부인에게 뭐 바람 피우다가 들켰죠. 그러면 남편이 부인에게 부정행위를 용서해 주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 아파트, 같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고, 처분하지 않겠다고 부부관계로 있는 동안에는 그런 약정은 유효라는 겁니다.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고요. 6번, 이런 것도 보십시오. 6번에 범죄 행위로 조성된 그러한 비자금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업이나 개인도 마찬가지죠. 기업이나 개인이 비자금을, 정치 자금으로 비자금을 불법으로 조성을 하죠. 그럼 그건 불법이지만 소극적으로
숨기기 위해서 임치라는 것은 보관. 비자금을 어떤 기업이 100억의 비자금을 만들어서 그걸 은행에다가 임치, 보관해 두는 건 유효라는 거죠. 비자금 자체는 불법이지만 무슨 정치자금 이런 걸로 쓸 목적으로. 그러나 은행에다가 그 100억이라는 돈을 비자금을 만들어서 은행에 보관시켜 두는 이런 행위는 유효라는 겁니다. 그 임치, 보관하는 행위는. 다음,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로 건저당을 설정하는 행위는 이건 통정 허위 표시로서 우리 배우는 통정 허위 표시 민법 108조. 여러분, 민법 108조에서 말하는 통정 허위 표시로서는 무효입니다만은 이 자체가 사회 질서 위반은 아니라는 거죠.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요. 이게 통정 허위 표시로서는 무효이지만 그러나 이 자체가 우리 7번 같은 허위의 건저당, 통정 허위 표시로 무슨 재산 도피하는 행위가 103조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라는 거죠. 108조 위반으로서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되어 무효는 맞습니다만은 103조 위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 8번 양도소득세. 무슨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나오죠.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 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우리 실무에 가면 다운계약서라는 것은 세금을 포탈하려고 10억에 거래해놓고 8억에 거래한 것처럼 낮춰서 다운계약서를 쓰죠. 대부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거래가를 낮춰서 신고하죠. 그렇게 이제 그 계약서를 씁니다. 이것도 사회질서 위반 아니다. 유효다. 단, 발각이 되면 다운계약서를 썼다가 나중에 이제 행정기관에 발각이 되면 그만큼 처벌을 받게 됩니다만은. 다음 9번 앞에서 말씀드린 부첩관계를 단절하면서, 다시 말하면 첩계약을 단절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생활비나 교육비, 이게 이제 첩계약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생활비, 양육비를 주기로 하는 약정을, 그건 유효다. 10번 세금을 감액받을 목적으로 매매를 가장하여 체결한 정려인데, 자, 정려하게 되면 정려는 세금이 무겁죠. 그걸 포탈하려고 정려해놓고 갑이 을에게 아니면 부모가 자식들에게 정려해놓고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매매한 것처럼 가장해서 매매한 것처럼 짜고 이렇게 하는 계약도 유효입니다. 11번 변호사가 민사소송입니다. 형사가 아니고, 이번에는 형사가 아니고 민사소송에서 여러분 소송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 이겨주면 100억짜리 땅을 찾아주면 얼마를 주겠다. 이런 약정을 유효입니다. 유효고. 12번 해외 연수 근로자가 귀국 후에 일정 기간 근무 안 하면, 해외 이제 기업에서 회사에서 해외 연수 파견을 하고 연수 교육을 받고 와서 일정 기간 3년간 5년간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했죠. 근데 만약에 근무하지 않으면 그 교육에 해외 파견에 들었던 경비를 모두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 이런 회사의 규칙, 회사 사규도 유효라는 거고요. 13번은 이미 했습니다. 반사회적 행위로 조성된 재산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반사회적이지만 그걸 임치,
은행 등에 보관하는 행위는 유효라는 거죠. 자, 대표적인 것만 좀 뽑아서 시험에 나온 기출 지문들을 추려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나머지 부분, 사회질서 위반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 외에 이제 내용들은 문제풀이, 우리 문제풀이 가서 지금까지 나온 기출 문제와 예상 문제들을 다양하게 다룰 것입니다. 그때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우선 가장 기본적인 판례니까 이런 판례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부동산 이중매매인데요. 5번에. 자, 이게 사회질서 위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중매매. 사회질 103조와 관련해서 또 가끔씩 출제되는데 사례로 이중매매 자체는 이미 말씀드렸고 사례로 나올 때는 매도인 갑이 제1매수인 을에게 자, 건물로 할까요? 이 건물을 매매해놓고 제1매매죠. 갑이 을에게 팔았던 이 건물을 을에게 인도하기 전에 제3자 병에게 제2매수인 병에게 이중매매, 물론 이중매매뿐만 아닙니다. 갑이 을에게 매매했던 것을 병에게 다시 정여해도 매매가 아니고 정여도 이중매매가 되고요. 갑이 을에게 정여했던 것을 정여하고 이전하기 전에 병에게 또 파는 것도 마찬가지 이중매매입니다. 그리고 등기가 갑에서 을로 등기하기 전에 병이 먼저 이전 등기를 병이 받아갔죠. 그러면 일반적인 이중매매, 갑이 을에게 매매했다는 사실을 이 병이 알고라는 것은 알면서 병이 이중매매 해간 그것도 유효고 적극 가담이죠. 병이 갑의 배임행위, 매도인 갑의 배신 행위에 병이 적극 가담했을 때는 그때만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고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죠. 유효일 때는 을은 이중매매 자체가 유효라면 을은 병에게 가서 이 등기 말소를 유효니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죠. 만약에 병이 적극 가담해서 무효일 때는 을은 병에게 가서 무효를 주장해서 요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죠. 단 등기 말소를 청구할 때는 직접 을이 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고 갑을 대신해서 청구할 수가 있다. 하나하나 이중매매 어렵지 않습니다만은 하나하나 따지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첫째, 이중매매란 저 그림입니다. 매도인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해놓고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보통 시험에 나올 때 중도금까지 을로부터 중도금까지 수령 받고 갑이 그 부동산을 제2매수인, 제1매수인이 병이고 제1매수인이 을이고 제2매수인 병에게 매도하여 병이 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아가는 그런 경우로 원칙은 유효입니다. 특히 이중매매가 병이 요 제1매매 갑이 을에게
매도했다는 것을 갑이 을에게 매매한 사실을 병이 알고라는 것은 알고 저 매매 사실을 병이 알고 이중매매했더라도 유효입니다.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면, 적극 가담만 하지 않았다면 알고 이중매매하고 등기해도 유효입니다. 2번, 이중매매가 유효라면 제일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한테 가서 채무불이행, 이제 이 건물이 갑에서 병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최고 없이도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을은 갑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가 있으면 을은 갑으로부터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고요. 다음 3번,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 질서로서의 무효가 되려면 제2 매도인 갑의 배임 행위에 제2 매수인 병이 적극 뭐했을 때 가담. 적극 가담이라는 것, 적극 권유. 그 말은 대체로 적극 가담이라고만 써주지만, 적극 가담이라고만 표현해 주지만, 갑이 을에게 매매한 사실을 알고 병이 저 을보다 매매 대금을 더 비싸게 저 건물을 사주겠다. 을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더 좋은 가격으로, 더 비싸게 더 가격을 을보다 더 주겠다 하고 적극 가담해서 이중매매했다면 이때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4번, 이중매매가 무효라면 이제 을은 매도인 갑을 대위하여입니다. 을은 저 병에게 가서 매도인 갑을 대신 직접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했습니다. 직접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없고 병에게 넘어간 저 등기 대위하여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직접 말소 청구할 수는 없죠. 만약에 을이 병에게 가서 갑을 대위하지 않고 직접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X입니다. 자, 5번. 그러나 제1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과 제2 매수인 병에게 사이에 이루어진 이중매매가 무효인 이중매매에 대해서 갑을 대위해서 채권자 대위권, 이게 이제 채권자 대위권이죠. 을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서 말소 청구를 할 수 있어도 거기 5번에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라는 것은 병이 이중매매가 무효인 저 병의 이중매매, 갑과 병의 이중매매를 을이 가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해서 저 갑과 병의 행위를 취소시킬 수 있는가? 이건 안 됩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행사할 수가 없다. 꼭 대위권, 채권자 대위권, 취소권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6번, 반사회적 부동산 이중매매에 기한 이전 등기가 불법 원인급여니까 매도인 갑은 갑이 병한테 가서, 갑이 병에게 가서 이중매매가 무효이면 갑이 병에게 가서 이중매매 무효를 주장해서 직접 반환, 저 건물을 갑이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 원인급여가 되니까요. 7번, 제2매수인 병의 이중매매에 대한 적극 가담 행위는 불법 행위니까 제1매수인 을은 제2매수인 병에게 불법 행위를 했다고 을 자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8번,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 이중매매가 무효이면 이 병으로부터 제2매수인 병으로부터 다시 이걸 전득해간 병으로부터 정에게 다시 넘어갔죠. 갑에서 을로 이중매매가 됐죠. 적극가담해서. 이게 무효이면 이건 절대 무효니까 병이 다시 정에게 저 건물을 다시 이전했다. 그럼 정이 취득해도 전득자 정은 선이어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선이어도 정이 선이어도 어른 정에게 무효 주장할 수가 있고, 무효 주장을 해서 정을 상대로 병이 아닌 정을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병과 정도 선이어도 보호가 안 됩니다. 선이어도 보호가 안 되는 것은 그건 절대적 무효이고, 여기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습니다.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은 보호가 안 됩니다. 9번 제2매수인 병의 대리인 무가, 병의 대리인입니다. 여기 보세요. 병의 대리인 무라는 사람이 병을 대리하여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해서 이중매매했다면 본인 병이 그 사실을, 그런 사정을 몰랐더라도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해서 대리인이 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했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우리가 대리에 가면 다 아시죠? 나중에 대리에 가면 대리인이 병의 대리인이 갑의 배임 행위에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그것도 무효입니다. 이건 무효니까 병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병의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무효니까 이중매매에 적극 가담 등을 했다는 것을 본인 병이 몰랐더라도 이 이중매매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고 결국은 절대적 무효가 됩니다. 자, 이 관계,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이중매매의 법리가 앞으로 이제 다른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의 토지를 을이 20년간 점유해서 20년간 점유해서 점유 취득 시효를 완성시켰죠. 근데 점유 취득 시효를 완성시킨 토지를 갑이 알고도 병에게 팔게 되면 그건 유효지만 병이 적극 가담해서 을이 20년 점유해서 점유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병이 알고도 적극 가담해서 갑으로부터 저걸 처분받아가게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 사유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것입니다. 이런 논리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적극 가담. 자, 하여튼 민법, 우리 시험이나 민법에서 적극 가담했다고 나오면 그건 무효인 것입니다. 또 무효인 경우에 유효도 유효지만 무효인 경우에 어떤 법률 관계가 형성되는지 꼭 정리하셔야 되고요. 다음, 불공정한 법률행위 104조와 그리고 법률행위 해석 설명드리고요. 다음 이제 의사표시 이론으로 다음 7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 104조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10분간 쉬었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